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부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뭐 특별히 아파트 분양하고 신규 아파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건 아마 2024년 올해부터 해가 몇 년간 계속 그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내륙 대장주라고 하는 곳이 부산 시민공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촉진구역들입니다. 촉진구역은 이제 이 시민공원 일대에 있는 그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를 부산시에서 이제 특별히 그것도 좀 지정을 해서 조금 빨리 재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촉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거기에 지금 5개 단지가 지금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9,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뭐 하이엔드로 짓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헷갈립니다. 촉진 1은 무엇이며, 2는 무엇이며, 3은 무엇이며, 또 4는 무엇이냐, 또 2는 촉진 2-1, 2-2 이런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이 촉진구역은 사실은 진작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오거돈 시장이 있을 때는 이 또 시민공원을 이제 사유화한다, 뭐 이래서 층수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좀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진영이 떠졌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다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각 단지마다 이제 정확히 속도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전에 들어가 있어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촉진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대충의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장단점을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한 장단점을 드리면서 어디가 가장 좋은가, 찐 촉진구역인가 하는 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촉진 1구역입니다. 촉진 1구역은 이제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지주 공동사업. 이건 이제 지주들이 이제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만드는 거죠. 하는데 2022년 2월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2024년, 25년 철거 이제 시행 착공 예정입니다. 30년 준공 예정인데 1,874세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69층 5개 동입니다. 이야, 이게 뭐 어마무시합니다. 시공사는 GS건설로 되어 있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한 3,500, 3,600 정도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막상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고, 과연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촉진 1구역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메리트가 있죠.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조합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해가지고 지주 공동발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업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고 고층 주복이 지어집니다. 69층짜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조금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일반 분양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 전체 소유자들이 한 500세대 중에서 20% 분양 신청을 했고, 나머지 80%는 주식에서 소백이라는 곳에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일반 거래 물량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조합원 대비 일로 물량도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프레임이 엄청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특별히 조합원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분양을 해버리면, 사업성이 엄청나게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촉진구역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합원들이 많이 없으니까 잡음 날 일도 없고, 그냥 가는 거죠. 특히, 동향세대, 동쪽을 보고 있는 그 지도에 있습니다만, 세대는 전부 다 공원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들도 사실은 공원 조망에 당첨 확률이 높다. 이건 왜냐하면 일반 건설회사가 자기 땅을 사가지고 일반 분양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조합은 몫이 없기 때문에. 상대로 때 보면 일반 분양자들은 메리트가 있죠. 그 다음에 2-1구역입니다. 이건 한참 시끄러웠죠, 지금. 지금도 시끄럽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엄청나게 좋은 데다 이래가지고, 포스코하고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 시공사 경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1월 28일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지역은 22년 4월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24년에 관리 처분 예정입니다. 원래 여기 이제 시공사가 정해지면 관리 처분 예정이고, 그 다음에 25년도에 철거 및 이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3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총 1,902세대입니다. 2세대고, 지하 5층, 지상 69층 5개 동입니다. 5개 동인데, 조합원은 319명.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1,500
세대가 넘고 조합원이 분양받아가는 평당가는 1,300만원대. 1,300만원대고 일반 분양은 이 또한 3,500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구역과 마찬가지로 상업 용지입니다. 고층 건물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가능한 구역이 돼가지고 69층까지 짓겠다는 거죠. 짓고 여기도 이제 공사비 문제로 GS건설하고 지난 7월달 결별을 했죠. 평당 1,000만원을 내놔라 이랬는데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마찰을 빚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제 포스코하고 또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거의 900만원 또는 공사비를 평당 900만원 없다는 공사비를 입찰해가지고 결국 뭐 GS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죠. 시민공원 조망은 북향입니다. 보암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위치로도 좋고 역세권입니다. 이게 이제 보암역 인근이니까 서면 쪽하고 이제 가까운 거죠. 가까운 쪽이니까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고 참 이 2-1구역은 정말 좀 지금 가장 핫하죠. 핫해가지고 사업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일반 조합원보다 분양 세대가 조합원 세대보다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거죠. 거의 한 120%, 125%, 150%까지 사업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 2-2구역입니다. 요거는 촉진 2-1구역 끝에 딱 붙어 있는데 진행상이 제일 늦습니다.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사만건설에서 토지를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이고 총 715세대를 짓겠다. 그 지하 5층, 지상 65층. 이것도 상업적이니까 뭐 이렇게 높이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높이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크게 뭐 진행상이 지금 없고 해서 조금 늦은 것 아니나 하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촉진 3구역입니다. 촉진 3구역이 가장 크죠. 이게 뭐 그 단지의 촉진 구역에서 보면 가장 대장주, 가장 큽니다. 2014년 1월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24년 5월에 이제 철거 이주 예정이다. 그리고 25년 하반기 착공해가지고 빠르면 29년 하반기나 30년 상반기 입주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총 3,545세대입니다. 이것도 지하 5층, 지상 60층입니다. 18개 동. 어마무시하죠, 이게. 시공사는 DLENC, 아크로, 라로체라고 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여기도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실은 이제 공사를, 시공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조합원들이 그렇게 뭐 아파트를 부실하게 짓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걸 해약을 해야 되겠다. 해제하자. 이래가지고 총회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될 당시에도 엄청나게 이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산업개발이죠. 현대산업개발을 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엄청나게 총회에서 찬반 양론이 많았죠. 양반이 많았는데 결국 해지되고, 이제 DLENC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합원 수가 1,882명. 이 1,882명 많죠. 제가 볼 때는 내륙에서는 가장 많은 단일 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한 1,9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3,700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 이 평당 3,700. 하여튼 이건 뭐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 좀 많다. 근데 이게 이제 명품 아파트로서 여러 가지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진구역 안에서는, 대단지가 가장 큰데,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치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제가 봐도 이건 대단지에다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평당 3,700 일반 분양이면 과연 그 내륙에 오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만 한번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촉진 4구역입니다. 그 다섯 번째죠. 23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24년에 관리 처분 예정이고 25년 이주 철거해가지고 26년 착공 예정입니다. 총 849세대. 지하 5층, 지상 48층 세개동입니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조합원 수는 800명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이제 감정평가도 안 나고 해가지고,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아마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외관 디자인은 칼리선이라는 회사에서 해가지고 아주 외관은 아주 좋다, 제일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4구역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을 받아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민공원은 이제 완전히 속도전입니다. 누가 빠르냐 누가 늦으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1구역은 일반 분양은 거의 없지만 가장 속도가 지금 빠르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3구역, 그 다음에 2구역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뭐 세대수가 뭐 봐도 뭐 거의 9,000세대, 10,000세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0,000세대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단지죠. 시민공원, 부산 시민공원이라는 큰 가이드파크 규모의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뺑 주위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시민공원을 그냥 자기 앞마당 정원같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크 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해운대, 수영 이쪽은 이제 바다 뷰가 나오는데 시뷰라고 하죠. 시뷰인데 여기는 파크 뷰가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뭐 이 시민공원을 앞마당같이 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뭐 상당히 좀 우리가 말하는 이 시민공원 촉진지구는 괜찮다, 이점이 상당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3구역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대지도 넓고 그 초중학교가 같이 있어서 조금 가장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보면 아파트는 대마불사입니다. 아파트는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데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 촉진 1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백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게 일반 분양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도 많은데 빠르죠. 이건 뭐 조합원이 크게 없으니까 빠르고 상당히 시민공원 뷰를 거의 100%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 분양가는 3,500만원. 그러니까 3,500면 지금 남천자에 3,000, 대연스밉 3,500 이 정도인데, 야 이게 뭐 3,500, 촉진 3구역도 3,500. 조금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시세 예정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1구역은 더더구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반인들이 접근이 쉬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GS건설하고 해지를 한 뒤에 삼성건설, 포스코 두 곳에서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도 조합원 수는 적습니다. 391명이고 일반 분양은 1,900세대 가까이 돼가지고 비례율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분양가도 뭐 아까 말씀대로 조합원은 1,300, 일반 분양은 3,500을 웃도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글쎄 여기도 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위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옮기기 때문에 조금 이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3구역 같은 경우는 라로체, 아크로, 라로체라는 하이브랜드 브랜드가 이제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단지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3구역은 이제 이 뷰를 시민공원 뷰를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이 층수를 시에서 높게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용적률 310%, 최고 층수 60층으로 건설하는 대신에 아파트 단지를 시민공원의 일부처럼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민들이 시민공원에 들어갈 때 이 아파트 단지의 일부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벽을 치고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돼 가지고 서울에 이제 뭐 한강 보행로를 가진 압구정 같은 경우 그와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진다, 운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구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세대 수가 800만 9세대인데 조합원 수가 800세대를 넘어가지고 일반 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의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시민공원 북쪽에 위치해가지고 남향으로 배치해서 아주 위치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좋다고 볼 수 있고, 4구역도 사실은 뭐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그게 시에서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좀 속도가 늦습니다. 늦지만은 아마 따라가면서 계속 발걸음을 맞추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3구역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2-1구역 또 지금 속도전을 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구역이나 4구역은 아직 1구역은 아직 이제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이 없고, 4구역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속도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구역이 아무래도 좀 가장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구역이나 다른 구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조합원한테는 좀 아쉬운,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3구역이 역시 대장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